AI 시대의 자녀에게 이 MS-DOS, 엑셀 시대에 내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있진 않은가? 안녕하세요. 세렌살롱입니다.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바다까지 가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고 걸으면서 좋은 에너지를 얻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더 더워지기 전에 많이 걸으시고 하늘 보시고 좋은 에너지 얻는 그런 초여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왜 4050이 지금 꼭 이 책을 읽어야만 하는지, 특히 청소년 자녀가 있는 4050이라면 반드시 지금 읽고 고민해 봐야 되는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홀로 이 삶이라는 망망대해에 배를 띄워본 적이 있는가? 그럴 용기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AI 시대의 자녀에게 이 MS-DOS, 엑셀 시대에 내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있진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대선에서 4050의 70%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정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4050의 70%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 그 다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저는 4050의 70% 이상이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부심과 뿌듯함을 같은 4050으로서 느껴요.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전 세대와는 다르게 우리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그런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래서 정형화된 삶을 살 수 있었죠. 크게 내가 앞장서서 생존이라는 투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 가고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이런 로드맵이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교육도 사회를 위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죠. 그게 아주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돌려 말하면 우리가 각자 생존이라는 개척을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길들여진 삶을 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적인 그 본능이 줄어들고 사회적인 인간으로서 우리가 문화를 풍부하게 누리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계속될 것만 같았던 지금 세상은 달라졌잖아요. 세상이 개인의 시대, 디지털 노마드 이런 시대로 바뀌었어요. 이런 것들의 의미는 뭘까요? 디지털 노마드라는 거는 뭐 스벅에 앉아서 노트북 하나 펴고 앉아있는 우아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집과 직장을 왔다 갔다 하는 이 물리적인 이 공간에서의 눈에 보이는 공간이 다였지만 디지털 노마드라는 건 내가 어디에 취직하면 어디에 가면 나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파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망망대해로 정말 혼자 배를 띄워야만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되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물론 직장 생활도 해봤지만 지금의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 젊은이들과는 달랐다라는 것을 우린 알아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우리의 남은 삶도 개척해야 되는 삶이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와 뒷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하는데 우리가 살았던 시대의 그런 성공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더 공동체의 관념은 좀 뒤로 하고 개인적인 성공을 너무 주입하는 교육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마주한 세상은 동물적인 본능이 깨어나는 것 같아요. 개인이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동물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꿈이 예전에 연예인에서 유튜버로 바뀌는 것만 봐도 굉장히 잘 세상에 적응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작 부모와는 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제가 카페에서 지난 여름에 책을 보러 갔다가 들었던 얘기예요.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고 바로 뒤에서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들었던 얘기인데, 유학을 갔다가 방학을 맞아서 나온 한 학생과 여기서 대학을 다니는 같은 동창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대화였거든요. 다른 고등학교 동창이 대학을 다니다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부모님께 학교를 그만두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하죠. 이 아이들도 부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아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걸. 그런데 그 친구는 끝내 학교를 그만두고 자기 갈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두 아이는 걔는 뭐라도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도 이 학교
벗어난다고, 어디를 간다고 보장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거스를 수도 없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이 망망대해로 나아갈 수 있는 동물적인 야생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이런 사회적인 공동체의 규범, 인간으로서의 문명화된 문화,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법과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성공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서로 교류하려면 우리가 먼저 그들이 놓여있는 변화된 삶을 이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자신 앞에 펼쳐진 세상은 변화된 삶이라는 것을 동물적으로 직감하지만 기성세대, 부모 세대에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아직 옛날의 방식, 이렇게만 해, 저렇게만 해, 그렇게만 하면 돼 라는 것들을 아직 듣고 있고 거스를 수 없고, 청소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어 라고, 오히려 공동체보다 개인적인 성공을 더 추구하는 삶을 가르치는 거는 맞잖아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개척해야 되는 삶이 아니라 로드맵을 따라왔다면 그 아이들은 지금 본능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걸 느끼는 거죠. 야생성이 막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배울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소셜, 인터넷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 반짝거리고 멋진 옷을 입고 멋진 차를 타고 멋진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멋진 말들을 해요. 그 아이들은 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방식들이 굉장히 계급적이고 더 직관적이더라고요. 내면적이고 이성적인 부분들은 뒤로 하고 더 야생적인 성공의 방식들을 배우고 있어요. 거기서 혐오와 차별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교묘하게 그게 청소년들도, 남자아이들이 특히 극우와 연결돼 있거든요. 그런 알고리즘을 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 아이들이 접한 공간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지금 알아야만 해요. 우리 세대는 70% 이상의 공동체적인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무너질 수도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남은 삶 자체도 이런 세상,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해야 하지만 뒷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도 알아야만 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기에 노인과 바다는 너무 완벽한 책이 아닌가. 이 노인은 84일 동안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60 먹은 노인이지만 소년, 10대 후반의 소년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아요. 왜냐하면 삶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이 둘이 소통할 수 있는 이유는 먹고 사는 방식이 같아서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부족한 점을 서로 채워주는 거죠. 아이는 노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노인은 아이에게 자신이 가진 지혜를 가르쳐 주지만 그러면서 육체적으로는 좀 기대요. 왜냐하면 노쇠했으니까요. 그렇게 삶이라는 게 혼자 배를 띄워서 물고기를 잡아야만 하는 처절함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바다라는 곳이 나에게 친구와 위안을 주는 그런 터전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저 멀리 배를 띄워야만 하지만 그 과정은 인내와 사투를 벌여야만 하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얻은 그 고기가 온전히 내 것이 되지는 못해요. 그런 인간의 나약함, 한계를 마주하지만 동물과는 다르게 품위를 잃지 않는, 집으로 향하는 그 자세, 그것이 동물과 다른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소년과 그리웠던 대화를 나누는 그 함께의 가치까지 얘기해주는 너무 아름다운 소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책을 꼭 읽고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지금 우리 4050에게 필요한 것, 사회적인 동물로서 잘 자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 망망대해에 배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야수로서의 마음이 조금 필요하다, 우리에게. 그렇지만 뒷세대와 소통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의 그 온전히 마주하고 있는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이해하고 소통해야만 한다. 안 그러면 여기서 절대 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들과 지금 아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다시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자면, 홀로 저 망망대해에 배를 띄울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그리고 엑셀
MS 도스 시절에 내가 AI 시대의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있진 않은가? 우리는 서로 배워야 하는데 말이죠. 그런 질문들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노인과 바다 고전을 통해서 사유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이 세움 출판사의 노인과 바다를 특히 더 추천합니다. 세움 출판사 아주 좋았어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노인과 바다 꼭 만나보세요.